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김희정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이 상승 출발했지만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 전환에 하락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 간밤 파월 의장이 연내 2회 연속 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원달러 환율도 오늘 장중 10원 이상 상승하기도 했고요. 또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일부 업종만 상승하면서 대체로 지수는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부족했던 하루였습니다. 이 내일도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봐야 할지 오늘 방송 통해서 촘촘하게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신들의 매매 신호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네, 목요일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입니다. 자, 내일은 이제 드디어 상반기가 끝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데요. 자, 상반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했고 그런 어떤 그 실수보다는 더 좋았던 점만 생각하면서 하반기에는 더 좋았던 것들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반기로 만들면서 올해 한 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급등주 방송 통해 잡아내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하반기는 더욱더 기분 좋은 빨간불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먼저 하고 시작해봐야 할 텐데요. 네. 이 장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거래 연속 하락하기도 했지만 노란톡방 안에서는 좀 그런 하락의 조짐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할 수 있는 급등 종목들을 방송을 통해서 또 노란톡방 안에서 교육을 통해서 뽑아내 주시기 때문일 텐데요. 오늘도 노란톡방 안에 있었던 그 상승 종목들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도 말씀드리고 한다고 했었는데요. 자 PI 첨단 소재입니다. 자 PI 첨단 소재, 이렇게 지금 음봉에서 어떻게 수익이 났을까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거냐면 PI 첨단 소재가 어저께 1조 원의 그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이제 셀온, 그러니까는 기존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았던 세력들에서 매도가 나왔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1조 정도의 그 시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주주의 어떤 그 밸류가 1조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2조를 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어저께 빠지면서도 좀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9% 이상 상승을 하면서 오늘 마무리했던 종목인데요. 수익률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윗꼬리에서도 수익을 내면서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9%의 수익을 올렸고요. 자, 다음 종목은 카페24입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우리나라 관련해서 무슨 쇼핑몰 만든다고 하는데요. 카페24가 인터넷 쇼핑몰 만들고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거의 급등을 했었죠. 근데 오늘 이게 지금 60분봉인데요. 최근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오늘 눌림목을 보였는데요. 제가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60분봉 21선에서의 이 매수 급소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상승, 즉 12%의 급등이 나왔다. 그리고 내일 오늘 시간 외에서도 한 1, 2%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도군아나텍입니다. 자, 도군아나텍 제가 어저께 윗꼬리 음봉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확하게 페이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페이크다. 거래가 터지지 않는 음봉은 페이크다. 사실 이 하락이 그냥 단순히 조금 빠졌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게 상한가 갔다가 마이너스 10%까지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한 40%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어떤 여기에 좀 달려들었던 개인들은 막 손절도 나왔었다고 보이지만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시초가부터 이 종목에 대해서 접근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저희 다 수익 중입니다. 수익 중이고 시간에서도 6%까지 올라갔다가 일부 차익 매물에 밀려서 한 2% 정도 끝났는데요. 저는 좀 추가적인 상승을 더 바라고 있다. 그래서 플러스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 특히 카페24 같은 그 종목들은 사실 개인이 매매하기에는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매수 자리도 말씀드렸으니까요. 내일도 동일하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고 더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영석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서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확히 어제 방송에서도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급등주 모두 다 드렸습니다. 이 방송에 나오실 때마다 계속해서 새로운 상승 종목들, 새로운 가치 있는 종목들 가지고 나와주시는데요. 오늘도 지금 방송 중에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급등할 수 있는 그 모든 종목 함께 공략해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오늘장에 대한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최근에 코스피도 3거래 연속 하락을 했고요. 이 장이 계속해서 이 글로벌적인 장세의 영향을 받아서 힘을 쓰지 못하는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고 앞으로의 장을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할지 전문가님 잠깐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61선을 터치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61선을 터치한 경우는 최근 한 5월 달과 완전 연초였는데요. 사실 이 61선을 사실 좀 그렇게 좀 이쁘지 않은 캔들로 60을 터치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면 이 61선과 121선 사이에 어떤 하락의 모습을 솔직히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가는 모습만 보여준다고 하면은 한 2,525 정도에서만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아마도 지금 최근에 뭐 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뭐 증권사에서 CFD를 더 이상 금지하겠다 하면서 이제 뭐 SK증권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철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증시에서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들이 아마 이제 하나 둘씩 이제 해결이 되면서 이러한 그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만 더 나아진다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제가 항상 늘상 말씀드리지만 큰 추세는 여전히 상승 추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조금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오늘 오전 중에는 좀 좋았어요.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 이 섹터가 반등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지만 최근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6월 달 번 거 다 까먹었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는데 사실 그 하락이 그렇게 크진 않아 보이지만 주도주에서 멀어진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많은 좀 아픔을 겪지 않았나. 하지만 시장은 계속 순환하면서 갈 것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하락 840, 815까지도 뭐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ADR 보시면요 거의 바닥 근처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편향적인 게 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빠지면 계속 빠지겠지, 뭐 오르면 계속 오르겠지라는 뭐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시장을 보시면 항상 이러한 곡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때는 어땠습니까? 이때는 뭐 세상에 뭐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가 지금은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순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와 종목에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런 종목도 있어요. 제가 이건 몇 가지 종목을 뽑아왔는데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카카오예요. 카카오 같은 종목인데 이게 많이 빠졌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를 한번 뒤집어 놓고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빠진 종목에만 자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네이버도 여러분들이 이런 뭐 하락해서 이제 여기까지는 뭐 더 빠지겠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 더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너무 좀 외면하지 마시고 지금 이런 종목들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종목들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인데요. 자, 이 평선들이 다 지금 상승으로 반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대형주나 이런 종목들을 건든다 하시더라도 이런 차트적으로 좀 정배열이나 이런 종목들만 조금 접근해야지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여기서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중시하시고요. 그다음에 현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관리를 하면서 하반기를 맞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종목과 포트를 관리하고 급등주까지 함께 파악할 수 있는지 오늘도 이영석 전문가님 강의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야지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만드신 모든 자료들까지 전부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총 14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내가 정말 주식을 시작해서 기본기부터 심화까지 어떻게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모든 자료 비법 다 들어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신들의 매매 신호 시작하기 앞서서 매매 시그널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신호는 매수 신호고요.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신호니까 저희와 함께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을 든든 핫한 이슈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챗GPT를 시작으로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 D램보다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된 고대역풍 메모리, 이 HBM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AI 반도체 수요의 동시다발적인 발생으로 인해 고대역풍 메모리의 잠재 성장률이 50%를 초과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의 50%를 차지한 SK 하이닉스와 이 40%를 차지한 삼성전자가 올해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반도체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핫테마 반도체입니다. 먼저 PSK홀딩스 16.99% 상승 마감했고요. 기가미스 7.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로 이영석 전문가님께서는 바로 반도체를 찝어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먼저 반도체 관련주 첫 번째 PSK홀딩스 함께 보겠습니다. 거의 17%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신호를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반도체, 그중에서도 PSK홀딩스 오늘 가지고 오신 이유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 PSK홀딩스. 자, PSK홀딩스는 어떤 업체냐면요. 자, HBM,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자, 후공정 업체인데요. 자, 얘네가 장비하고 있는 게 뭐 디스컴이랑 리플로우라는 장비를 하고 있는데, 자, 디스컴 같은 경우는 솔더볼과 기판을 연결할 때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장비고요. 그다음에 리플로우 같은 경우는 솔더볼과 기판을 연결할 때 열 처리를 하는 장비인데 이 장비들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자,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그러니까는 HI, 그러니까는 내년에 좀 좀 넓혀질 수 있는 AI 관련된 고성능의 어떤 메모리 칩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만드는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뭐 SK나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에 대한 뭐 수주가 좀 기대된다라고 해서 최근에 급등을 보였습니다. 기존까지는 뭐 수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는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1선에서 반등을 하면서 5일선을 따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어떤 그 일자 지지 그리고 어떤 눌림이나 보여주면서 하다가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께서 뭐 따라가기가 힘들다, 올랐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자, 다음을 보시면, 자,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의 어떤 트렌드가 가는 종목이 가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뭐 1년 동안의 어떤 하락을 겪고 이제서야 반등하는 모습, 즉 3주 동안 반등했던 게 지난 1년 동안의 하락을 다 메꾸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 수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러한 반도체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우려 등이 이제는 불식되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 같은 차트도 보시면요, 지금 거의 지금 보시면 이제 지난 2018년에 고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이러한 부분들도 AI 시장에 대한 그 확대로 추가적인 수주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면서 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또한 수급도 보시면 사실 지금 금융투자의 매도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투자의 매도가 좀 줄어든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에서라도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물량들을 다 어디가 받고 있느냐? 연기금에서 지금 다 물량 소화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투자의 어떤 매도세가 줄어든 시점,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가 계속돼서 되는 그 구간에서의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신규 매수로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차트나 이런 부분들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종목 잘 체크하셨다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으로도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상승했다고 해서 주봉으로도 월봉으로도 이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도 멀리 보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도 충분히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되는 관련 종목들은요, 노랑톡방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대응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도 실시간으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이영석 전문가님과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렇다면 사실 이 PK홀딩스 너무 좋지만 이 PSK홀딩스가 이 17%까지 오늘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같은 테마 안에 조금 덜 상승했지만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기가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7% 넘는 역시나 좋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이 종목도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설명을 해주시기 전에요. 사실 저 같은 사람들도 이 PSK홀딩스가 이미 좋은 종목인 거 알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도 수급도 좋을 건 알지만 그럼에도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좀 방어적인 마음 때문에 이미 많이 상승한 종목은 진입하기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기가비스, 이 종목에 접근해보는 전략은 좀 어떨까요? 네, 좋은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뭐 내일 장에서도 바로 진입 가능한 종목일까요? 네,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네. 자, 기가비스입니다. 자, 기가비스는 제가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소개시켜드린 종목인데요. 자, 마찬가지로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상장한 업체이고요. 이게 어떤 업체냐면은 반도체 광학 검사 장비인데요. 그러니까 FCBJ라는 그러니까 뭐 PCB 같은 거죠. PCB를 검사하는 장비인데 그걸 광학적으로 검사를 하고 수리를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을 하면서 기관들이 거의 대부분의 그 락업 물량을 3개월 이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물량 출회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주주 지분들도 한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장 이후에 최근에 좀 많은 하락을 보였다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
반등했던 그 모습에 대한 그 논리는요. 바로 요거 하나 있었는데요. 자, 일본의 국부 펀드가 지금 JSR 코퍼레이션을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업체냐면요. FCBJ 관련된 업체인데 이 시장에 대한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에서 일본의 국부 펀드가 최근에 이 업체를 인수를 타진하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기가비스가 동반 상승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연기금에서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고요. 다음 수급 한번 보시면 지금 연기금에서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하지 않은 날은 있어도 계속해서 연기금에서는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바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기관들의 공모주 받은 물량들은요. 3개월 이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가비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PSK 홀딩스 이 두 종목 중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걸 매수하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우답이겠지만 둘 다 매수해서 괜찮습니다. 둘 다 매수해서 괜찮은데 네. 조금 더 내가 좀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은 기가비스를 여러분께서 매수를 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두 종목 다 매수로 의견 주시면서 모두 다 매수하는 거 너무 좋지만 나는 그럼에도 걸러서 한 종목만 골라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더 빠른 추세 보여줄 수 있는 기가비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요. 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관심 종목들요. 종목명만 말씀드리고 끝내지 않습니다. 이 자료, USB 통해서 자료 드리는 그 모든 자료들과 함께 노랑톡방 안에서 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모든 관심 종목들 함께 매일매일 함께 대응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자료도 신청해 주시고 이 방송에서 언급했던 관심 종목들도 함께 추세에 대응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투자 꿀팁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또 저도 굉장히 궁금해할 만하고 또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 할 예정이니까요. 방송 뒤까지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그 전에 먼저 오늘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벌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석 전문가님이 지목한 강세주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강세 테마주 바로 CQ센입니다. 무려 205%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정보기술 보안 전문 기업인 CQ센은 이 코스닥 상장 첫날인 오늘 무려 205%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이런 급등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종목의 공모가를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또 가격 제한폭을 무려 60에서 400%까지 확대한 세칙에 따른 것으로 이달 26일 같은 경우에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 업무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나타났습니다. 그럼 이 종목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는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고 난 줄 알았어요. 205%라뇨.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거는 이 종목을 뭐 사라 뭐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IPO 관련해서 공모주를 받잖아요. 그리고 공모주 받으면 예전에는 200%에서 마이너스 90%에서 200%인데 지금은 60%에서 400%를 변경됐다. 그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아니, 지금 상장했던 종목이 어떻게 뒤에 차트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코덱스에서 넘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코덱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 종목입니다. 네. 이전 상장. 이전 상장을 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공모가가 정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때 보시면 거의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뭐 하루에 뭐 10주, 100주 정도 되다가 오늘 큰 거래량을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온 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뭐 매수나 그런 의견이 아니라 앞으로 내일 있을 알맥이나 뭐 다른 종목들의 IPO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가격이 정해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갖고 온 겁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 기준가가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상이 12,000원, 그리고 하가 1,800원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전에는 공모가가 만약에 지금 말고 기존에 공모가가 정해졌을 때는요. 만약에 10,000원이라고 공모가가 정해졌으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200%니까는 20,000원에서 공모가가 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90%니까는 9,000원으로 가격이 동시효과가 돼서 가격이 정해진 이후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갖는 경우죠. 그래서 20,000원에서 즉 26,000원이 되고 9,000원에서 30% 빠지면 2,800원이니까는 한 6,300원이 되겠죠. 이런 식의 변경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준가가 바로 공모가가 된다는 겁니다. 공모가가 기준가가 되면서 400% 상승 시에는 12,000원, 그리고 마이너스 40%, 즉 60%죠. 60% 하락 시에는 1,800원이 되면서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0%를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가져온 건데요. 사실 내일 알맥이라는 종목이 상장을 하는데 내일 상장하는 알맥 같은 경우가 공모가가 5만 원으로 시작합니다. 자, 5만 원으로 시작한 다음에 얘네가 만약에 400% 간다 그러면은 20만 원이에요. 20만 원. 20만 원이 되면서 20만 원 시작해서 여기서 또 30%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60% 되면서 3만 원으로 갈 수 있는데 사실 이 알맥 같은 종목 같은 경우가 청약 자금이 한 8조 정도 몰렸고요. 그리고 시총이 한 2,500억, 2,600억 정도 되는데 만약에 그 종목이 내일 상장해서 400%가 되면 1조 가까이의 그 시총을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알루코라는 종목을 갖고 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계열의 알루미늄 2차 전지 종목이라서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알루코가 더 많은 상황에서 시가총액이 더 작기 때문에 최근에 알루코가 상승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알맥이라는 종목의 상장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알맥이라는 종목으로 수급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하신다 그러면은 알맥에서 여러분들이 좀 매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져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200% 이상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이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코덱스에서 온 종목들은 코덱스에서 이전 상장한 업체들은 기존의 구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매매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근에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은 매물 폭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뭐 지노맨 컴퍼니가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양을 하고 이제 이런 알맥이나 이런 앞으로의 공모가 기준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변경되는 부분들을 설명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말씀을 드려야 내일의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접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갖고 왔고 내일은 정말 실시간으로 내일도 방송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제가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테니까 꼭 저희 노란톡방에 지금 카메라 대고 들어오시면요. 아까 우리 앵커분님께서 말씀하셨던 뭐죠 이게? USB 자료. 그렇죠. 네. USB 자료까지 다 드릴 테니까요. 모든 분들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상장일 가격 제한 폭이 완화 조치가 시행된 첫 사례인 CQ젠까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네, 많은 상승폭이 있었고요. 이런 관련 종목들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노란톡방 안에서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하는 그 이유가 더욱더 크게 있습니다. 이영석 전문가님께서요, 직접 모든 자료 하나하나 다 만들어서요, 이제 곧 있으면 영상 자료까지 함께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 14강의 강의 자료가 USB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이라고 느꼈던 모든 부분들, 그리고 놓치고 갔던 모든 중요한 기법들까지 모두 들어있는 이 기법과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모든
자료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신청하시고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 파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비법 자료집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투자 꿀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이 CQCN에 이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그전까지는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만 좀 많은 포커스를 들여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는 한번 전환사채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충분히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전환사채를 매매에 적용하기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전환사채가 일단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컨버터블 그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자, 채권이에요, 채권. 채권인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자, 채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나중에 일정한 만기가 됐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자와 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바뀐다는 거죠. 뭘로? 주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구조로 채권이 주식 전환할 때 뭐 주가의 낙제다. 왜냐? 주가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EPS나 이런 부분들이 희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악재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주식시장에서 최근에 많이 통용된 부분이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제가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이게 어떤 종목이냐면, 네. 자, 지금 이 최근에 좀 주가가 올랐어요. 자, 이게 제이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제이스텍. 최근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서는 뭐 LCD 관련 업종인데 사실 그렇게만 오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주가가 왜 이렇게 최근에 올랐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실적이 좋았을까? 뭐 실적도 그렇게 뭐 물론 이제 뭐라 그럴까? 뭐라 그러죠? 양선? 네. 흑자. 죄송합니다. 흑자로 변했는데 흑자로 변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습니다. 뭐 1분기 때 15억 했는데 전분기 때는 375억, 전년도에는 375억 했기 때문에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흑자로 뭐 뭐 크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실적도 아니다. 그럼 뭘까요? 한번 지금 분기 보고서를 한번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분기 보고서에 들어와서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항목에 재무에 관한 사항을 체크를 하시고 7번에 보시면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를 하시면요. 이 회사가 BW를 찍었는지 CB를 찍었는지 BW, CB, 사채 뭐 이런 것들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된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83억 정도의 125만 7,576주가 지금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전환 청구 기간이 2022년에서 7월 23일 그리고 2026년 6월 23일까지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발행은 이 전환사채 발행하는 거는 2021년 했습니다. 그리고 만기가 26년이니까 만기가 5년짜리죠. 만기가 5년짜리였는데 이거를 전환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런 CB는 발행 후 1년 이후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내가 사채로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전환 청구 기간이 2022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23년이니까 전환 청구가 가능한데 그 전환 가액이 얼마다? 6,600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주식 보시면 이 가격대가 지금 1,400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전환 청구권을 이게 바로 그냥 내가 이거 사채를 그냥 바로 그냥 팔아줘 이게 아니라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전환 청구를 행사한 이후 2주 후에 2주 후부터 여러분께서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125만 주를 청구를 했죠. 그러면 전체 주식수의 7.75%가 늘어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주가가 한 7% 정도 이상 하락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계산상 이유가 되고요. 자, 청구일자가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 날 오늘이죠. 오늘 청구를 했죠. 오늘 청구를 했고 전환가액이 6,600원. 그리고 상장일이 2주 후니까 7월 13일인데 이게 권리 매도가 된다고 해가지고 7월 13일부터 7월 11일부터 물량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전환가액이 6,600원이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11,000원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식이 되겠죠. 현재가 1,400원, 전환가액이 6,600원. 그러면 현재가로 매도시 수익률이 57.6%가 지금 이걸 투자한 투자자들은 이런 수익률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주식들이 이 전환 청구 기간에 맞춰서 올라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호재가 없는데 갑자기 주식이 오른다. 그럼 뭔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호재가 없고 그럴 때는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3번, 7번의 항목에 들어가가지고 사채가 있나 없나 그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 물량들, 즉 125만 주의 주식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가를 띄우는구나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뉴스를 보면은 삼성 SDI의 어떤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내용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전환 청구권 행사 이후에 2주 후에 주식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주 동안 주가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만약에 10,000원에서 만약에 한 주가 훅 빠져가지고 한 5,000원이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네들은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팝니다. 왜냐? 내가 팔면 손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아마 자기네들의 주식을 팔 때까지는 주가를 유지하거나 혹은 더 주가를 올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바로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주가를 팔면은 57%, 이게 80억에 57%면은 40억 정도의 큰 수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만에 그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건 제이스택이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제이스택 지금 보시면 최근에 올랐던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는 신테카 바이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신테카 바이오가 AI 관련해가지고 의료로 해가지고 최근에 반등을 했었죠. 그런데 얘도 갑자기 또 왜 오를까? 물론 AI라는 그런 테마가 있어서 올랐겠지만 자,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물론 물량은 적습니다. 약 15만 주인데요. 1%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게 꽤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청구 금액은 14억 정도를 했어요. 14억 정도를 했는데 지금 전환가가 문제입니다. 전환가가 9,422원. 그리고 오늘 하면서 마찬가지로 7월 12일 날 상장을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 얘네 주식과 12,000원과 9,422원가의 어떤 괴리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한 50% 정도의 그런 괴리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20% 한 정도의 한 10%에서 20% 정도의 그런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지금 얘네들이 물론 이제 14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주식수는 아니지만 남아 있는 주식수가 얼마나 있냐면은 180만 주가 있습니다. 즉 금액으로 174억이 있는 거죠. 즉 250억에서 현재 174억이 남아 있고요. 그러면 지금 174억이 남아 있다는 거는 기존에 계속해서 주식을 전환 청구를 해가지고 주식으로 바꿔놓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80억 정도가 남아있고 그게 매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언제까지 이런 거 다 계산을 하면서 봐야 되냐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챙기셔야지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갑자기 왜 이렇게 매물이 쏟아지냐라고 생각할 때 바로 이러한 그 전환 청구권 행사한 물량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보실까요? 현재가가 11,700원이에요. 근데 전환가가 9,420이면은 24% 정도의 수익인데 2주 후에 사실 24% 정도의 수익률은 하루만 해도 뭐 하락하면서 그거를 상쇄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주가를 더 받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겠구나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4만 주지만 기존의 앞전에서 청구권 행사한 주식도 있을 수도 있으니 그러면 한 80만 주 정도 주식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남은 주식 수가 앞으로도 180만 주나 이상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얘네는 좀 올라갈 때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좀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좀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이러한 앞으로 나올 물량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 딴 데 가져오지 않는데 전환가가 만약에 1,000원이에요. 그런데 현재가가 한 700원이에요. 그러면 얘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식으로 전환을 안 하겠죠. 주식으로 전환을 하는 순간 자기는 30%의 어떤 하락을 갖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약에 사채 플러스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역으로 주식을 조금 더 올려서 1,000원에 대한 거를 팔려고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종목들이 갑자기 확 크게 오를 때는 현재가와 그다음에 주식과 사채와의 어떤 괴리감이 있었을 때 그것들을 주식을 더 높여가면서 자신들의 물량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좀 안 좋은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꼭 체크를 하시면서 이제 이런 전환 사채에 대해서 전환 사채를 이제 매매에 활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잘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노랑톡방에 오셔가지고 제 주식이 갑자기 올라요. 무슨 호재가 있나요? 뭐 이럴 때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럴 겁니다라고 제가 자세하게 사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IB 쪽에서 이 부분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설명을 정말로 깊게 알고 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노랑톡방에 오시면 제가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로서 꼭 알아야 하는 이 전환사채라는 개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영석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와 트레이딩에 대한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이 시청자분들께 교육도 아낌없이 해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급등할 수 있는 관심 종목들과 방송에서 언급했던 히든 종목까지 함께 철저히 대응해 주시면서 계속해서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은요, 계속해서 이 USB 자료집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14강의의 모든 자료집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파일로 모두 다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방송 종료 전까지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히든 종목 공개하기 전에 이영석 전문가님만의 상승률 탑5와 본격적인 오픈 톡방 참 방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히든 종목 상승률을 보고 왔는데요.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방송에서 언급했던 관심 종목들과 히든 종목들 끝까지 끌고 가면서 상승률 안겨드리니까요. 지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전문가님,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시청자분들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요. 자, KLA 코퍼레이션 일봉 이게 아니고요. 네. 자, 이거는 해외 업체입니다. 자, 이 종목과 관련된 그 해외 업체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올 종목은요, 바로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반도체 이게 전공정 업체인데요. 전공정 업체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KLA랑 그다음에 ASML 이 두 업체가 이 시장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오버레이가 뭐냐면요. 바로 그 웨이퍼의 어떤 웨이퍼의 상단과 하단을 이렇게 붙였을 때 이게 잘 정기적으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계측하는 장비를 말하는데 이 시장을 아까 말씀드렸던 KLA나 ASMR이 두 업체가 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5%를 차지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이 미세화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증설이 최근에 어떤 반도체 공장 증설이 수반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수주 기대감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 종목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까지는 이게 전공정 업체라서 뭐 반도체 업종의 어떤 하락, 반도체 업종의 어떤 그 침체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수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어졌죠. 그래서 계속 주가가 좋지 않다가 최근에는 수주 기대감으로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통 1분기 영업이익도 한 10억 정도 나면서 흑자 전환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시총이 한 2,500 정도 2,0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뭐 큰 어떤 이익은 아니지만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늘 21선에서 반등 그리고 561선에서의 어떤 그 위에서의 위에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업이 좀 바뀌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주봉으로도 보시면 사실 일봉으로 보면 많이 올랐네라고 보시겠지만 주봉으로도 지금 이제 고개를 드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월봉으로는 거의 뭐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급적으로도 보시면요. 지금 제가 이러한 작은 업종들은 많이 여러분들께서 계속 체크해야 될 게 바로 이 사모펀드 쪽인데요.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러니까 업사이드를 더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의 수급과 그리고 최근에 투신과 또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이 종목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이제는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들을 시장에 찾고 있으니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 여러분들께서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매수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타점 같은 경우는 저희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테니까요. 많이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공개가 되었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종목 대응까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히든 종목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매매 기법 자료까지 지금 바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을 어떻게 내가 더욱 더 잘 높은 수익률로 함께 매매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 갖고 있는 분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자료집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